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매 지은과 지혜는 부모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동성애자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먹이 쥐어지더니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나가. 이 집에서 영원히.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지만 지은은 문 밖으로 쫓겨나며 비를 맞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그날부터 완전히 뒤집혔다. 지은과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였다.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지은은 언니로서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지혜는 동생으로서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이 강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자매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가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법대를, 지혜는 예술대를 다니며 각자의 길을 걷지만 밤마다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커밍아웃을 결심한 건 지혜의 아이디어였다. 언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우리 솔직하게 살아보자. 지은은 망설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 설득당해 동의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고백했다.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지은을 탓했다. 너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언니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지혜는 보호받았지만 지은은 희생양이 되었다. 왜 지은만? 그들은 쌍둥이인데. 지은은 그날 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친구의 집에 머물며 직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었다. 지혜로부터 온 메시지, 언니, 미안해. 아빠가 아직 화가 나셨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서 카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지은을 더 엄하게 대했다. 너는 언니니까 책임져야 해. 지혜는 항상 보호받는 쪽이었다. 그 차별이 이제 폭발한 걸까? 지은은 사회의 시선도 느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는 흔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혜는 집에 남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언니만 쫓아내셨어요? 우리 둘이 함께한 건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혜야, 내 아빠는 지은이를 더 기대했어. 지은이가 가족의 장녀니까? 너는 그냥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지혜는 분노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몰래 집을 나와 지은을 만나러 갔다. 언니, 같이 도망치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집에 있어? 나 혼자서 버틸게. 그 선택이 미래의 갈등을 예고했다.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클라이언트들의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고통을 공감했다. 한 여성 클라이언트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다. 남편이 제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그래. 그녀는 사회의 변화를 꿈꿨다. LGBTQ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웠다. 지혜가 없었으니까. 지혜는 집에서 아버지의 감시 아래 살았다. 지혜야,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지은이도 돌아올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반발했지만 경제적 의존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사무소 동료인 수민이었다. 수민은 지은의 강인함에 끌렸다. 지은 씨, 당신처럼 사는 게 멋져요.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혜가 있었다. 지혜와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쌍둥이로서의 유대감,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결이었다. 수민과의 관계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였다. 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언니가 다른 사람을, 그녀는 질투와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의 압박과 언니의 멀어짐 사이에서 지혜는 점점 무너져갔다. 어느 날 지혜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언니만 탓하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약해서 지은이가 이용한 거야. 지은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가족의 차별이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지은에게 연락했다. 언니,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의 답은 차가웠다. 지혜야, 너는 가족을 선택했어.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그 대화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수민과 더 깊어지려 했지만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도 그녀를 괴롭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동성애 잘해. 그녀는 그 압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퀴어 권익 단체에 가입하며 활동을 확대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해요.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어선 안 돼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로부터 온 전화. 언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와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아버지의 병은 심장 문제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재했다. 지혜는 지은의 손을 잡았지만 지은은 뿌리쳤다. 왜 나만 탓해? 우리 둘이 함께한 선택인데. 그날 밤, 자매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지혜가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약해서.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너는 항상 보호받았어. 나는 언니로서 희생됐고 그 대화는 오랜 감정을 폭발시켰다. 지혜는 울며 고백했다. 언니, 나 수민 씨 소식 들었어. 배신감 느껴. 지은은 놀랐다. 그건 그냥 친구야. 하지만 사실 수민과의 관계는 이미 로맨틱해져 있었다. 지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언니가 나버린 거야. 자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다음 주 아버지의 퇴원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지혜의 부탁으로 참석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지혜는 반발했다. 아빠,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지은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 됐어. 지은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아빠, 왜 저만 탓하세요? 쌍둥이인데 왜 차별해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강하니까. 지혜는 약해.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은은 사무소에서 수민과 만났다. 수민아, 나 지혜와의 과거가 아직 수민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하지만 지혜는 지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수민을 찾아갔다. 언니를 놓아주세요. 언니는 제 거예요. 수민은 당황했다. 지혜 씨, 그건 지은 씨 선택이에요. 지혜는 돌아와 울었다.
가족의 압박과 언니의 배신 사이에서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어머니는 지혜를 걱정하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지혜가 안 좋아. 내가 와서 화해봐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지혜는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언니,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지혜야,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아버지는 지혜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미국 유학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혜는 거부했지만 경제적 압박에 굴복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가족 내 차별을 멈춰라 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청원을 올렸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한다. 지은은 그 압박에 맞서 인터뷰를 했다. 저희 쌍둥이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지혜는 출국 전날 지은을 만났다. 언니, 나 갈게. 하지만 돌아올게.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지혜야, 강해져. 그 이별은 지은에게 새로운 결의를 주었다. 그녀는 수민과 관계를 깊게 발전시켰다. 수민아,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혜의 빈자리가 있었다. 지혜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리움과 언니의 배신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쌍둥이로서의 사랑, 과연 잘못된 걸까? 그 글은 한국으로 퍼져 논란을 일으켰다. 지은은 그 글을 보고 충격받았다. 지혜가 나를 탓해. 그녀는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야, 나도 아파. 하지만 지혜의 답은 없었다. 대신 지혜는 미국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한국인 유학생 혜린이었다. 혜린아, 너와 있으니 자유로워. 지혜는 그 관계를 통해 치유를 찾으려 했다.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졌다. 지은은 질투했다. 지혜가 다른 사람을 그녀는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나 아직 지혜를. 수민은 상처받았다. 지은 씨, 나 어때?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캠페인이 뉴스에 나왔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화를 냈다. 지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이야. 그는 지혜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지은을 막아. 지혜는 고민했다. 언니의 활동이 가족을 해친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공감했다. 그녀는 혜린과 상의했다. 혜린아, 나 어떻게 해? 혜린은 말했다. 내 마음 따라. 이 지혜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지혜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야, 왜 왔어?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자매는 카페로 갔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수민 씨와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너는 혜린 씨와.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그냥 위로였어. 나 아직 언니를. 그 고백은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지혜야, 우리는 자매야. 하지만 사랑은. 지혜는 울었다. 언니,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만 내 감정은 변함없어.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지혜야, 왜 돌아왔어? 유학 계속해. 지혜는 대답했다. 아빠, 저 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 사회가 안 받아줘. 어머니는 중재했다. 여보, 아이들 마음을.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그는 지은을 불러 모았다. 지은아, 너 지혜를 설득해. 정상으로 돌아오게. 지은은 웃었다. 아빠, 정상은 뭐예요? 우리 사랑이 왜 비정상이죠? 그 대화는 가족의 갈등을 절정으로 몰아갔다.
아버지는 지혜의 경제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지은은 단체에서 도움을 구했다. 가족 상담을 해보자 상담사와의 미팅에서 아버지는 털어놓았다. 저는 지은이를 더 기대했어요. 지혜는 약하니까 보호했죠.의 상담사는 말했다. 그 차별이 문제를 키웠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아빠, 왜 언니만 희생시켜요? 아버지는 반성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가족을 압박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 쌍둥이들 동성애 잘해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했다.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흔들렸다. 수민이 말했다. 지은 씨, 지혜 씨 때문에 나 불안해. 지은은 안심시켰다. 수민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혜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지혜는 혜린과 헤어지고 한국에서 새 직장을 구했다. 예술가로서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쌍둥이의 사랑시라는 제목의 전시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감동받았지만 보수층은 비난했다. 이런 게 예술이냐? 지은은 전시회를 방문했다. 지혜야, 멋져. 자매는 포옹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긴 감정은 복잡했다. 한편 아버지는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자녀 문제로 이미지 실추야. 그는 퇴직을 고려했다. 어머니는 지은과 지혜를 불러 말했다. 너희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 지혜는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 지은은 반발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 때문이에요. 그날 밤 자매는 함께 밤을 보냈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싸워야 해.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몰래 수민에게 연락했다. 수민 씨,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수민은 감사했지만 불편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은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LGBTQ 권리 증진 수천 명이 모였다. 지혜도 참석했다. 하지만 시위 중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이 다쳤다. 병원에서 지혜가 울며 말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 지은은 웃었다. 너를 위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미안해. 그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이 부담스러웠다. 지혜는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갤러리를 확대하며 독립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지은은 그 변화를 지지했다. 수민과의 관계도 안정됐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혜야, 결혼 생각해봐. 지혜는 거부했다. 아빠, 저는 자유로워요. 아버지는 포기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동성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지은은 그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그러나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지혜는 언니의 활동이 가족을 더 힘들게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익명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쌍둥이의 사랑, 과연 행복할까? 그 글은 지은을 비난하는 뉘앙스였다. 지은은 그 글을 보고 충격받았다. 지혜가. 왜? 그녀는 지혜를 대면했다. 너 나 탓해. 지혜는 울었다. 언니, 내가 너무 앞서가. 나 따라갈 수 없어. 자매의 관계가 다시 흔들렸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지혜의 글 때문에 단체에서 압력을 받았다. 내 가족조차 지지 안 해. 지은은 지혜에게 화를 냈다. 지혜야, 왜 배신해? 지혜는 변명했다. 언니, 나도 아파. 내가 수민 씨와 행복한데 나 혼자.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항상 피해자야. 지은의 말에 지혜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집을 나와 홀로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지혜를 찾아봐 지은은 수민과 상의했다. 수민아, 나 지혜 없이 못 살아의 수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 어때?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지혜는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하지만 우울증이 재발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쌍둥이로서의 사랑이 집착일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지혜는 깨달았다. 언니를 놓아줘야 해.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미안해. 나 내 행복을 빌어.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녀는 지혜를 찾아갔다. 지혜야, 우리 화해하자. 하지만 지혜는 거부했다. 언니, 각자 살자. 그 선택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가족은 분열됐다. 아버지는 반성하며 지은에게 사과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너희 둘 다 사랑해. 어머니도 동의했다. 하지만 지혜의 부재가 가족을 아프게 했다. 지은은 수민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수민아, 미안해. 나 아직 지혜가.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행복해져 이지은은 홀로 남아 과거를 반성했다. 우리 선택이 잘못됐나? 사회의 변화는 느리게 진행됐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장벽이 많았다. 지혜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갤러리 방문객인 민지였다. 민지야, 너와 있으니 평화로워. 지혜는 그 관계를 통해 치유됐다.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졌다. 지은은 축하했지만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다. 그녀는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변호사 일에 집중했다. 클라이언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지혜가 결혼할 거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 씨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성 결혼은 안 되지만 해외에서. 지은은 지혜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미국에서 열린 작은 행사, 지혜는 행복해 보였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결혼식 후 자매는 대화를 나눴다. 지혜야, 나 너 없이도 괜찮아. 지혜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 화해는 늦었지만 소중했다. 가족은 서서히 재결합됐다. 아버지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LGBTQ 지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한 사회적 압력. 지은은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봤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맞나?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쌍둥이의 사랑, 그리고 선택의 대가. 그 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혜는 그 글을 읽고 지은에게 연락했다. 언니, 우리 함께 싸우자. 자매는 재회했다. 이번에는 로맨스가 아닌 진정한 자매애로. 그들은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다. 가족 내 포용. 고조된 긴장 후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다. 우리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나? 아니면 강화했나?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지와 행복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변했어.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가족 강해졌어. 자매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아직 멀었다. 시간이 더 흘러 자매는 각자의 삶을 안정시켰다. 지은은 유명 변호사가 됐고 LGBTQ 소송을 전문으로 했다. 지혜는 갤러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가족은 매주 모여 식사했다.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수민을 떠올렸다. 그 선택이 옳았나? 지혜는 민지와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언니와의 유대가 특별했다. 어느 날 지은은 대형 소송을 맡았다. 동성 커플의 가족 분쟁. 이건 우리 이야기 같아. 그녀는 열정적으로 변론했다.
법정에서 승소했다.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그 승리는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축하했다. 언니, 멋져. 의 자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혜야, 우리 지난 일들 잊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앞으로만 봐.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지은과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자매는 울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 아빠, 마지막에 후회 없었어. 그 죽음은 가족을 더 결속시켰다. 지은과 지혜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사회활동을 확대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은 그 순간을 지혜와 함께 축하했다. 지혜야, 우리 싸움의 결실이야. 지혜는 웃었다. 언니 덕분에.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우리 사랑이 가족을 희생시켰나? 자매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함께 쓴 책 쌍둥이의 선택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에서 그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가 따른다. 책 출간 후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이들이 없길 바래요. 지혜는 덧붙였다. 가족의 포용이 중요해요. 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동성애는 도덕적 문제야. 이 자매는 그에 맞서 계속 싸웠다. 지은은 새 연인을 만났다. 동료 변호사였다. 지혜는 민지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가족은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지냈다. 마지막으로 자매는 어린 시절 놀던 공원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언니, 우리 선택 후회 안 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니, 그 덕분에 강해졌어. 지혜는 동의했다. 맞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계속됐고 그들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항상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 사랑을 선택한 쌍둥이의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우선했어야 했을까?